새벽 1시 23분.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세 정화 할머니는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주가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천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1층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총각 병철이 바로 그런 존재였죠.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과 그 배신을 막아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전의 봄날. 3월에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죠. 민수야, 은주야. 정화는 기분 좋게 집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침 준비됐어. 하지만 대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항상 첫 마디부터 차가웠거든요. 저는 빵으로 간단히 먹을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정화는 상처받은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아들 민수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은주야,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하지만 은주의 대답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성과 의무감. 정화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죠. 바로 그날 오후 정화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아 온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문을 연 정화의 눈에 보인 것은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의 정중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아, 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좋은 집이네요. 병철의 첫 마디는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습니다. 정화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죠. 이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히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병철의 예의 바른 인사에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 가족처럼 지내야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은주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밤 은주와 민수의 방에서는 첫 번째 불협화음이 울렸습니다. 민수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반문했지만 은주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이 좁은 집에서 우리 애들은? 애들이 뭐가 어때? 잘 크고 있잖아. 잘 크긴? 친구들은 다 강남에서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여기서 뭘 배워? 은주의 말에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내 사업이 잘 안 풀리잖아. 민수의 한숨 섞인 대답에 은주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집만 팔면 5억은 나와. 그 돈으로 강남에 전세 들어가고. 엄마 집을 팔자고? 미쳤어? 민수의 거부에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친 건 너야. 엄마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은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정화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정화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왠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가족. 예전엔 정말 좋았는데. 정화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죠.
민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데.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특히 은주가 들어온 후로는 요즘 은주 표정이 영 이상해. 나만 그렇게 느끼나? 정화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직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병철 방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철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착하네. 정화는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편 병철은 기타를 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병철의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은주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당신 엄마는 언제 죽을 거야? 병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는 거지?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민수의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담도 못해? 답답해 죽겠네. 농담. 은주는 그것을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듣기에는 전혀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원망과 증오가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병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전화를 끊은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때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사업 완전히 망했어. 뭐라고? 얼마나? 정화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2억. 빚이 2억이야. 2억. 정화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민수는 순간 정신이 번뜩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을 팔면. 집을?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팔자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술 때문에. 민수는 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정화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은주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가 켜져 있었죠. 부동산 시세 5억 2천. 빚 갚고도 3억이 남네.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검색창에 다른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노인사고사, 보험금. 잠시 망설이던 은주는 다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자연사, 수면제. 바로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은주는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은주야, 나도 엄마한테 집 얘기를 꺼내볼까? 민수의 말에 은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근데 엄마가 쉽게 승낙할까? 은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그 순간 은주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죠. 며칠 후 은주는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은주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의외였거든요. 너무 고맙다. 은주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죠. 이 모든 과정을 병철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차갑기만 했던 은주가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은주가 커피를 건네자 정화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철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피 새로 타드릴게요.
그건 너무 뜨거워 보여요. 아, 괜찮은데.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뻔했거든요. 병철이가 타준다니까 고맙네. 정화의 말에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날 밤 은주와 민수의 방에서는 격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철이 자식이 왜 자꾸 방해야? 은주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방해가 뭐야? 민수는 아직 아내의 진정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면서 맨날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게 뭐가 나빠? 엄마 도와주는 건데. 민수의 순진한 대답에 은주는 폭발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알아? 뭘 하려고? 은주는 잠시 멈춤했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만? 이제는 행동해야 해. 바로 그 순간 이 집에서 가장 끔찍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냉정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봐, 민수. 계획이 있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 수면제로 재운 다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만드는 거야. 미쳤어? 그런 걸 어떻게 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계단에서 자주 넘어져. 아무도 의심 안 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담담했죠. 은주야, 그건 살인이야. 살인? 사고야, 사고.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거운 망치를 꺼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강도 침입으로 꾸미는 거야. 망치를 본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친 거야?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은주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철이었죠. 병철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이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를? 병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은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내일 밤이 좋겠어. 병철은 야근 간다고 했고. 병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부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수의 약한 저항이 들렸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 뭐? 시어머니한테 집 달라고 빌어? 절대 안 줄 거야. 병철은 충격을 받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철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녹음해서. 하지만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 병철은 고민했습니다. 정화에게 미리 알리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너무 충격 받으실 거야. 일단 증거부터.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철은 은주와 민수의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밤 12시. 수면제는 내가 탈 거야. 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안 돼. 민수의 흐느끼는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우리 상황을 봐. 빚쟁이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도가 뭐야? 이 늙은이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녹음된 순간 말이죠. 병철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구해야 해. 병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70년을 살아온 정화의 직감이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집 분위기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민수와 은주가 날 원망하나? 정화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그런데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이상한 분위기, 은주의 차가운 시선, 민수의 피하는 듯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이는 왜 이렇게 늦지? 야근 간다고 했는데. 사실 병철은 야근을 가지 않았습니다. 정화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은주와 민수는 최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면제 망치. 준비 끝. 은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준비물을 점검했습니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냥 집을 팔자고 엄마한테 말해보자. 민수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양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미 늦었어. 오늘 밤 끝내지 않으면 내일 빚쟁이들이 와. 은주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말해야겠네. 오늘 최종 통보 받았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은주는 민수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절박한 민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민수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철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은 핑계고 경찰서 가야 해. 병철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했습니다. 이미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병철은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너무 늦으면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병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정화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이죠. 밤 11시 45분 병철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병철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철은 정화의 방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병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병철아? 야근 안 갔어? 정화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무슨 소리야? 정화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위험해요. 병철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화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와 민수가 주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수면제가 탄 커피가, 민수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병철이가 갑자기. 정화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병철 씨, 뭐 하는 거예요? 은주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병철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순간 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늙은이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리고 아들까지도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들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오해? 할머니를 죽이려던 게 오해예요? 병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정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정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집 안을 메웠습니다. 은주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들킨 거 말할게.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잘못? 당신이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이 집, 이 재산 때문에 우리가. 은주의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악의였습니다. 병철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살인 미수 신고합니다. 병철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순간에 발악했습니다. 안 돼. 계획이 다 틀어졌어. 은주는 망치를 들고 정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격투가 벌어졌고 결국 병철이 은주를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은주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습니다. 민수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마지막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더 이상 그를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은 정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병철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병철아, 아침 준비됐어. 정아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철의 대답에도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정아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가 진짜 가족을 알려주셨어요. 병철의 말에 정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철아, 가족이라는 게. 정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핏줄보다는 마음인 것 같아. 피로는 내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남이었어. 정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너는. 피는 다르지만 진짜 아들 같아. 병철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해. 할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핏줄이라는 끈이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아와 병철,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의 배신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